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을 때 이제 칠판에서 강의 판사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제가 이렇게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찍는 게 학생들한테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필기가 되어 있는 필기 자체를 띄우려고 했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이제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은 집중도 못하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필기를 하겠습니다. 어, 과, 참고로 필기는 제가 따로 LMS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프린트를 해서 또는 뭐 아이패드나 뭐 요런데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필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요거는 웬만하면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공개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필기에 오타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거 수정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장을 하겠습니다. 1장은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 배웠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1.5에서 나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1.5는 인버스 펑션, 이제 역함수죠, 그죠? 인버스 펑션. 그리고 로가리즘, 그 로그 함수죠, 그죠? 그럼 뭐 로그 함수도 여러분들 다 아니까 사실 주요 인버스 펑션,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 자, definition 정의죠. 먼저 원투원 펑션, 자, 어떤 함수 f가 원투원 펑션이다. 그죠? 원투원 펑션. 자, 요거의 뜻이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fx1, fx2 요게 다를 때 언제 다르냐? 요 x1과 x2가 다를 때 다른 거에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하여 fx1과 fx2가 다를 때 우리는 이를 원투원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원투원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투원 펑션은 이제 고등학교 때 말했던 그 1대1 함수라고도 하죠. 그죠? 1대1 함수.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1대1 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원소들은 함수값도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게 1대1 함수죠. 1대1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이번에는 이제 f가 1대1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1대1 함수. 그리고 이때 자, 정의역, 도메인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을 A, 그리고 레인지 B. 레인지는 공역이 아니라 치역입니다. 치역을 B로 가지는 이런 1대1 함수 f가 있을 때 요거의 역함수 인버스 펑션이죠. 그죠? 인버스 펑션 f 기호로 이렇게 쓰죠. 그죠? 요거 즉 f의 인버스 펑션 요거는 무엇이냐면 일단 도메인은 B로 가집니다. 그죠? 도메인은 B로 가지고 레인지는 A로 가지는 함수고요. 그리고 자,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의는 define by f 인버스 y. 자, 요거에 대한 정의를 x라고 했을 때 요거의 의미가 fx랑 y랑 같을 때, 그죠? 모든 y에 대해서, 그죠?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y, 그 b 안에 y에 대해서 그거의 y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fx랑 y랑 같다는 것과 동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요걸 만족하는 이런 x가 y에 대한 그 함수값이죠. 그래서 이 역함수죠, 그죠? 역함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하고 다른 점이 있죠, 그죠?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그 공부를 했을 때 보면 그 역함수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그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와 1대1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죠? 1대1 함수는 방금 봤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도 달려야 되는 게 1대1 함수라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추가로 대응 그 치역과 공역이 같은 조건이 들어가야 그죠? 그때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여기서 보면 우리가 1대1만 여기서 보면 1대1만 돼도 우리가 역함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1대 그러면 왜 이게 고등학교랑 다르냐? 그죠? 이런 거랑 같죠.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뭐 y 이꼴 2의 x 이런 걸 생각했을 때 y 이꼴 2의 x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y 이꼴 ln 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는데 y 이꼴 2의 x를 보면은 요게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가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죠. 그죠? 1대1 함수입니다. 왜냐면 공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역함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서 사실은 1대1만 되더라도 그래서 정의역과 레인지 정의역과 치역만 따지면은 사실상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대1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1대1만 돼도 그 정의역과 치역을 잘 조정하면 그러니까 치역에서는 공역에서는 안 되겠지만 치역에서 치역만 따져왔을 때는 정의역과 치역만 바꾸면 역함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다항함수가 있었죠. 그리고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함수가 있죠.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1차식분의 1차식을 고등학교에서 다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구하면 내나 같은 형태의 유리함수가 나오죠. 그리고 그 무리함수도 우리 사실상 루트 함수만 다루는데 루트 함수의 그 역함수를 구하면 2차 함수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지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요 삼각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삼각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삼각함수는 총 6가지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래서 이 6가지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인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fx를 사인 x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사인 x라고 두면 그죠?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죠.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제로, 파이, 2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요 함수는 우리 역함수를 생각하려고 해보니까 역함수가 되려면 우리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사인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인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거를 정의역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정의역을 조정을 해야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가 돼도 정의역을 조정하려면 요게 치역이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치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근데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영역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잘라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각 구간별로 하나하나만 따져보면 다 1대1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여기서 한 조각을 가져와야겠죠. 한 조각을 가져온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조각을 가져오는 게 제일 깔끔하냐? 그죠? 당연히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요 조각을 가져오는 게 제일 예쁩니다. 그죠? 요렇게 가져오는 게. 요렇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이 사인 함수는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쪽이나 이쪽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각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루는 각은 예각이죠. 그죠? 예각은 제로부터 2분의 파이니까
제로부터 2분의 파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영역을 가져오는 게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깔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다룰 때는 영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호로 F'X죠. 그죠? 그 요거의 기호를 그러면 sin x의 역함수는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요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또는 요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그죠? 요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정의는 간단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정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는 당연히 정의가 되죠. 정의가 바로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역함수의 그래프는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되죠. 예, 그래서 대칭을 시켜보면 요거의 그림을 대칭을 시켜보면 이제 요렇게 그려지죠. 그죠? 아까 요 파란색 제한은 요 부분만 그래프를 대칭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이때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르기를 뭐 인버스 사인 펑션, 그죠? 요거를 부르기를 우리는 인버스 사인 펑션 또는 뭐 아크 사인 펑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인 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학생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마이너스 1 기호인데 여러분들 요거하고 다릅니다. 요거의 마이너스 1 요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요거는 그냥 sin x의 전체 역수 개념이죠. 그죠? 전체 역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시컨트 x죠. 그죠? 코시컨트 x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크 sin x는 코시컨트 x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sin 제곱 x를 sin x의 제곱이라 하는 건 맞지만 sin 마이너스 1승의 x를 sin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해했죠? 마찬가지 이유로 sin 2분의 1의 x를 sin x 전체 2분의 1 해서 루트 sin x 이렇게 여기는 것도 안 됩니다. 여기 지수 자리에는 이렇게 분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항상 자연수만 들어옵니다. 자연수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아는 이 개념입니다. 3이 들어와도 되고요. 4가 들어와도 되고요. 자연수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역함수 개념입니다. 역수 개념이 아니에요. 요것만 표기법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정도는. 자, 다음으로 코사인 함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 이번에 fx를 코사인 x라고 두겠습니다. 코사인 x라 두면 자,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죠. 코사인 x도 가만 보면은 그죠? 1대1 함수가 안 되죠. 우리 요거 역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건데 1대1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1대1 함수가 되도록 우리가 정의역을 제한해야겠죠. 그죠? 그럼 요걸 정의역을 제한하는 방법이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그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조각이 몇 조각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예쁜 조각이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각이 포함되어 있는 각이 중요합니다. 예각이 포함되어 있는 각. 예각이 포함되어 있는 각은 어디죠? 요 제로부터 파이까지죠. 제로부터 파이까지. 요까지 정의역을 잘라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부터 파이까지 정의역을 잘라버리면 우리는 이제는 역함수를 계속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역함수는 코사인 x의 역함수는 이렇게 쓰겠죠. 코사인 이렇게 쓰거나 또는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 파란색 선이죠. 요것만 대칭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1 여기는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코사인 함수는
이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제로부터 파이까지라 치면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러면 역함수는 정의역이 반대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치역은 제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코사인의 역함수 또한 정의역 그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예, 정의도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버스 펑션, 인버스 코사인 펑션 또는 아크 코사인 펑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명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탄젠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가 만약에 탄젠트 x라면 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탄젠트 그래프는 이제 정근선이 생기죠, 그죠? 정근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정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 여기 제로, 여기 파이, 여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 자, 이것도 예, 1대1 함수가 되도록 예, 정의역을 축소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이죠? 정의역을 어떻게 축소하면 될지. 예, 여기 원점 주변에 있는 요거를 가져오는 게 제일 예쁘죠, 그죠? 그래서 예, 그러면 요거는 제로부터 아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죠, 그죠? 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요거는 예, 경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꼴이 빠집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우리 요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까 여기 안 썼네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요거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요게 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죠. 그래서 얘도 예,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실수 집합을 뜻합니다. 이건 실수 집합. The set of real numbers. 네. 실수 집합을 뜻합니다. 실수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 L에서 요 핵을 하나 추가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모든 수학자들이 다 전 세계 수학자 다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것 또한 인버스 탄젠트 펑션 또는 아크 탄젠트 펑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정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의 정근선이 있잖아요, 그죠? x가 똑같이 정근선이 y 이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정근선이 생기고요. 예, 대칭 그리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요. 치역은 요거의 정의역이랑 같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크 탄젠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아크 탄젠트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예, 아크 탄젠트 지금 그래프를 그렸는데 예, 나중에 아크 탄젠트에 대해서 뭐 미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적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크 탄젠트와 관련해서는 아주 많이 자주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시컨트 가겠습니다. 자, 시컨트. 자, 여러분들 이 시컨트 x는 이제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시컨트 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죠. 아직 그려본 적이 없죠, 그죠? 네, 그릴 수가 없는 게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컨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뭐 연습이라기보다 여러분들도 사실 시컨트 x는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시컨트 x의 값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함수란 걸 처음 배우고 그래프 그리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점을 찍죠, 그죠? 맞습니다. 점을 찍어서 우리는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시컨트 x 코사인 분의 1이잖아요, 그죠? 코사인은 역수. 그래서 일단 코사인 x를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일단 한 주기만 그려보겠습니다. 한 주기.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려보면 예.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보면
자, 요건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시컨트도 1이죠. 그죠? 역수니까 1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60도 되는 지점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1의 역수는 반대로 2가 되니까 점이 여기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30도일 때는 루트 3분의 1인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루트 3으로 가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맞나? 루트 3? 그렇죠? 예,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점을 찍어 가는 거죠. 이게 점을 찍어 가다 보면 이게 내려가 작아지니까 역수는 점점 커지죠. 그죠? 커져 간다고. 0으로 가까이 가죠. 0으로 가까이 가는 숫자의 역수는 무한대로 가까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해했죠? 그죠?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내라 마이너스 1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점점 예,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수는 점점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지? 그래서 제로에 가까워지는 건 역수니까 무한대. 여기는 음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요거를 정근선으로 가지고 이렇게 생깁니다. 요거 대칭 형태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요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근선.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1대1 함수가 되도록 끊어야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도록 끊기 위해서 어떻게 끊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치역이 1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이상과 1 이하를 커버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많이 다루는 예각을 봤을 때는 예, 요 부분이죠. 그죠? 1 이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럼 1 이하를 커버해야 되는데 1 이하는 보면 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있죠. 그죠? 요것도 있고요. 아니면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제로부터 파이까지 해서 요거를 잡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요각을 여기를 가져옵니다.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알겠죠? 요까지를 가져옵니다. 요렇게 해놓으면 일단 1 이상 1 이하를 커버하죠. 그죠? 요렇게 해서 예, 제로부터 x가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부터 x가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요 제로에서는 경계가 포함되고요. 요 파이에서도 경계가 포함되죠. 이렇게 가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사분면 각이랑 3사분면 각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요거의 정의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역함수를 이제 요것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있고요. 이때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요거의 치역이 1 이상 1 이하죠. 그래서 정의역은 1 이상일 때.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있죠. 그죠? 있으면 자, 정의역이 1과 마이너스 1의 바깥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컨트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코시컨트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코시컨트도 여러분들이 직접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를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사인 그래프를.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뒤집으면 반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정근선 있고 이렇게 나오죠. 정근선 있고 이렇게 나오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가 돼도 끊어야 되겠죠. 끊기 위해서 요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부분 가져오고요. 요 부분. 1 이상은 커버했죠. 그죠? 1 이하를 커버하는 부분은 여기 3, 4분면 각 있죠. 그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제로부터 2분의 파이 1, 4분면하고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4파이 3, 4분면. 그리고 경계는 요 2분의 파일 때 포함되죠. 여기 또 2분의 3 파일 때도 포함되죠. 그죠? 이렇게 포함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예, 요 시컨트하고 코시컨트하고 둘 다 1, 4분면, 3, 4분면 각이죠. 그죠? 이렇게 각에 통일이 되어야 나중에 각 변환을 하거나 치환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유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시컨트도 1, 4분면하고 3, 4분면 각을 가지고 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코시컨트의 역함수도 기호로 코시컨트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요. 어떤 정의역은 똑같죠, 그죠?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자,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죠? 요것도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요래 있으면 그죠? 여기 1인데서 그래프 이렇게 가고요. 요 마이너스 1인데서는 헷갈린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네. 자, 다음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탄젠트 보겠습니다. 코탄젠트 그래프를 보면 탄젠트 역함수죠, 그죠? 탄젠트 역함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역수죠, 그죠? 똑같이 탄젠트를 그려서 뒤집으면 이번에는 원래 제로에서 무한대로 가니까 제로 역수는 무한대고 무한대 역수는 제로라 치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코탄젠트 x 그래프도 비슷하게 여러분들 점 찍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그죠? 제로부터 파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대1 함수가 되도록 정의역을 제한한다면 당연히 그죠? 이렇게 제로와 파이 사이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그죠? 제로부터 파이까지. 여기 이꼴이 포함되면 안 되죠, 그죠? 이꼴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경계가 포함 안 됐으니까 제로부터 파이 이렇게 잘라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오면 자,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되느냐? 기호로 그냥 코탄젠트에 이렇게 쓰겠죠, 그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야? 치역이 실수 전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라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것도 점근선이 생기죠. x 이퀄 제로, x 이퀄 파이가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치역은 제로부터 파이 사이죠, 그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했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플이나 이런 거 통해서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아주 신기하게 재밌습니다.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저 인터넷에 데스모스라고 검색해 보면 그래프 그리는 어플인데요. 어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터넷에서 컴퓨터로 했는데 휴대폰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데스모스라고 검색해서 보면 그래프를 그려주고 여기가 아니라 어쨌든 뭐 그래프 그려주는 어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찾아보고 한번 직접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려보면 전부 역함수도 그래프 그려주거든요. 제가 그려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이그샘플 12번 보겠습니다. 이그샘플 12번에 A를 보면은 아크사인 X 아니죠? 아크사인 2분의 1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크사인 2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X라고 두고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쓰면 사인 X는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 값이 2분의 1 되려면 X는 뭐예요? 사인 값이 2분의 1 되려면 우리 특수각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되려면 6분의 파이 있고요. 6분의 5 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역삼각 함수는 사인의 역삼각 함수, 그러니까 아크사인의 치역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입니다. 요 x는 그죠? 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란 말이야. 그 당연히 6분의 5 파이는 제외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6분의 파이 요거 한 개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이번에는 탄젠트 아크 사인 3분의 1. 자, 요걸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걸 구하라. 요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세타로 가겠습니다. 요걸 세타로 가자. 그러면 여기에 사인의 3분의 1에 대한 역함수 값이 세타니까 반대로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죠, 그죠?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니까 세타는 뭐가 되겠어? 이거 특수각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요, 그지? 이렇게 세타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형 그립니다. 삼각형 그렸을 때 세타가 3분의 1 되려면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1인 거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랬을 때 탄젠트 세타가 뭐야? 여기 3이고 여기 1이면 여기는 루트 8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탄젠트는 루트 8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했죠,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요 세타가 이게 항상 양수이냐 뭐 이런 생각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죠. 아크 사인은 항상 근데 아크 사인 3분의 1은 양의 각이었죠. 아까 그래프를 보면 세타가 0보다 클 때는 아크 사인 값도 양수였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양의 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양의 양의 예각을 가지죠, 그죠? 자, 그다음 example 1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코사인의 아크탄젠트 x 요거를 간단히 하여라.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적분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요런 폼이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런 폼이 나올 때 학생들이 요거를 간단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폼이 났을 때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간단하게 바꿔야 돼요. 요것도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크탄젠트 x를 y라고 두면 탄젠트 y는 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때 이왕 쓰는 거 쓴 김에 요 범위를 보면 아크탄젠트이기 때문에 아크탄젠트의 그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죠. 즉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범위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사인에 대한 코사인 y 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코사인 y 탄젠트 y를 x라 치면 코사인 y는 뭘까? 그럼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시컨트 제곱 y는 그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y죠, 그죠? 1 더하기 x 제곱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시컨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x 제곱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지우니까. 그런데 또 다시 보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잖아, 그죠? 그죠? 그럼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면 코사인 값은 항상 양수죠, 그죠? 코사인 양수, 시컨트도 항상 양수네, 그죠? 요거 때문에 자, 그 시컨트 y는 이렇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코사인 y는 뭐야? 시컨트의 역수잖아. 그래서 1 더하기 x제곱분 1 이렇게 된다.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이런 게 나왔을 때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렇게 한 것도 귀찮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탄젠트 y가 x니까 삼각형 그려서 생각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각이 y일 때 탄젠트가 x라면 밑변이 1이고 높이가 x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빗변은 x제곱 더하기 1의 루트죠, 그죠? 이랬을 때 코사인 y는 뭐야? 요것분의 1 되죠, 그죠?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렇게 다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물론 나 안 되는 일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식으로 전개를 되는데 그냥 삼각형 그려서 하는 것도 그냥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1.5에 해당하는 숙제는 거기 보십시오. 거기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숙제로 직접 풀어서 스캔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예, 휴대폰으로 요새 스캔 기능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